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듭제곱근.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요? 거듭제곱근. 이제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하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듭제곱근. 말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 번 곱했다. 그리고 근은 이제 방정식의 해인 거죠. 방정식의 해. 그럼 일단 방정식이 좀 나와야겠네. 여러 번 곱한 방정식. 방정식의 해를 그냥 x라고 하면 여러 번, n번 곱했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방정식이 아니니까 등호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숫자 a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숫자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볼 때는 이제 실근과 허근이 다 포함돼서 n개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잖아요. 1학년 때입니다. 이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실근하고 허근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실근 있잖아. 그 중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정해놨냐면 x는 n제곱근 a. 마치 이제 루트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 앞에 이제 2를 생략하지 않고 3 이상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 그럼 선생님, 그럼 허근은요? 허근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복소수, 허수, I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근을 표현하는 방식은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실근, 해를 구하는 거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학년 때, 잘 생각해봐. 1학년 때 과정이랑 그대로 연결이 돼요. 바로 뭐냐면 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푸는 거죠. 이 방정식을 뭐라고? 이거를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을 함수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보면은 2차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수1도 그렇고 수2도 그렇고 모든 방정식은 이제 함수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도 아주 중요하다. 자, 이제 함수로 해석을 할 건데, 그럼 함수로 해석하면 이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y는 많이 배웠죠? 1학년 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방정식 있으면 꼭 이렇게 밑에다가 y는 이렇게. 말로 해서 좀 그런가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y는. 문제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습관을 들여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을 함수로. 함수는 y는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x의 n승. 맞아요? 그리고 y는 a라는 이제 상수함수죠. 요놈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는 거지. 이걸 함수로 해석하면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게 만나는 점이라는 뜻이잖아. 연립이죠, 연립. 연립했을 때 교점이 나오죠? 그 교점의 x좌표를 실근이라고 얘기한다. 교점의 x좌표. 맞습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x는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거죠. 허근은 표현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실함수를 위주로. 자, y는 x n승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는 x n승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살짝 또 배웁니다. 바로 뭐냐면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요. 아, 선생님 이 얘기 좀 깜빡했네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n은 1일 때는 제외합니다. 1은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당연히 말 안 해도 n은 이제 2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n을 홀수랑 짝수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건데, 이제 홀수는 3부터예요. 짝수는 2부터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서 해석하는 거죠. 자, 뭐냐면 이제 y는 x의 n승의 그래프를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 해볼게요. 그러니까 3부터입니다. n이 홀수일 때. 그럼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 당연히 이제 x의 n승의 그래프니까 원점을 지나고요. x의 x세제곱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n승의 그래프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원점 대칭 그래프가 돼요. 원점 대칭 이렇게. 했습니까? 얘는 y는 x의 n승의 그래프. n이 홀수일 때. 자, 그리고 y는 a는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이 상수함수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다르다.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거질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거지겠죠. y는 a. 얘가 음수일 때. 그리고 0일 때도 그을 수 있습니다. 0일 때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사실은 0은 거듭제곱근에서 좀 제외시켜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0을 만약에 a 값을 0이라고 한다면 모든 근은 다 0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n제곱근으로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실근은 맞으니까 쓰긴 쓸게요. y는 a, a는 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함수로 해석해서 보니까 이 교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교점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교점의 x좌표를 n제곱근 a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n제곱근, 교점의 x좌표는 n제곱근
A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가 하나 나왔어? 그럼 다 이거라니까. 이거를 선생님 저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써야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실근은 y는 x세 n승하고 y는 a라는 그래프에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 교점 하나는 무조건 n제곱근 a가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a가 음수면 얘도 음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개념입니다.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이게 전체 값이 음수가 되는구나. n이 홀수고 a가 양수면 얘는 양수 값이 나오겠다. 그리고 얘는 0일 때는 뭐 n제곱근 0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0이라고 쓰는 게 맞죠. 뭐 n제곱근이라고 쓰는 것보다. 그래서 홀수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니까, 함수로 해석해서 관찰해 보니까 교점의 x좌표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교점의 개수 또한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죠. 바로 뭐냐면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xn승에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 이걸 꼭 기억해라. 외우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뭐 당연히 한 개지. 원점 대칭 그래프에 상수함수 그면은 교점이 항상 한 개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 n승에 n이 짝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짝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우리 x제곱 생각하면 돼. 2보다 큰 거니까. x제곱 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얘가 y는 x의 n승. 여기 짝수라고 한글로 쓸게요. 바로 볼 수 있게. 얘도 홀수라고 바로 볼 수 있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 한번 그어볼게요. 상수함수 y는 a를 양수로 그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두 개가 생겼네요. 그러네요. 그쵸? 이 앞에 거에서 n이 홀수일 때는 한 개밖에 안 생겼거든. 근데 이제는 두 개씩 생기네. 좋아. 0일 때도 여기도 0일 때는 한 개네. 똑같네 앞에랑. y도 똑같이 y는 a가 0일 때는 똑같이 한 개다. 근데 여기 특이한 지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 a를 음수로 그었더니 어때요? 음수로 그었더니 y는 a를 음수로 그었더니 이게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실근이 한 개인데 n이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두 개, 한 개, 0개가 가능하네. 얘는 실근이 두 개, 한 개, 0개가 가능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A의 n제곱근 그 문제가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항상 n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구분해서 홀수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좀 쉽겠죠. 홀수를 먼저 처리해 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남은 거를 짝수로 하나씩 채워가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교점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지점이 여기 두 개죠, 두 개. 여기 두 개인데 여기는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 하나는 그래, n제곱근 a라고 써. 그럼 이 나머지 하나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아니 분명히 아까 선생님 지웠는데 y는 x의 n승의 그래프랑 y는 a의 그래프가 두 개에서 만날 때라는 얘기는 없거든. 교점이 한 개일 때만 내가 분명히 n제곱근 a라고 썼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제곱근 a 말고 또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지금 여기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a가 0 그리고 양수 음수일 때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하나를 더 인정합니다. 대칭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근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 그리고 좀 이것도 좀 빠뜨렸네요. 좀 빠뜨렸는데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게 당연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그 다음 여기는 n이 짝수일 때는 얘는 y축 대칭.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점이 이거랑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야.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인 상황에서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는 안 돼요. 그렇지? 얘만 유일하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양과 음으로 인정을 한다. 얘는 0이고 얘는 음수고. 그리고 얘가 없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거든. 살펴봐야 되거든. 얘는 실근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n이 짝수고 a가 음수인 상황. 그럼 교점이 있는가 없는가? 자, 봐봐. x에 얘 같은 경우야. 짝수에 a가 음수인 상황은 실근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짝수 거듭 제곱근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분명히 실근만, 교점의 x좌표, 실근만 n제곱근 a로 표현하기로 했잖아. 얘만 예외로 두고 무조건 n제곱근 a로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야. 실근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없는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짝수이면서 루트 안에, n제곱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실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것처럼 제가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제 자기가 한 2번 정도? 백지에다가 2번 정도만 쓰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실근이 몇 개다,
뭐 그 다음에 표현은 실근의 표현은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딱 2번 정도만 하면 내가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쭉 한번 써보면 한 2번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아예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은 그랬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죠?